네, 안녕하세요. 푸돈싸입니다. 프리미어리그 20라운드 토트넘과 리버풀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요즘 리버풀이 흐름이 좋지 않은 점, 토트넘 홈인 점을 감안하면 그래도 이번에는 토트넘이 좀 해볼만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경기 분석 바로 가시죠. 레고. 먼저 라인업을 살펴보면 무리뉴 감독이 선발 라인업에 꽤 많은 변화를 줬습니다. 일단 3백을 들고 나왔는데 조로든, 다이어, 벤 데이비스, 산체스와 토비 대신 조로든을 선발로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양쪽 윙백에는 오리에와 도어티가 출전. 레길론 선수가 부상 때문에 나오지 못하면서 그 자리에 도어티 선수를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중원과 공격 쪽은 많은 사람들의 예상대로 나왔습니다. 개인적으로 산체스는 그렇다 쳐도 토비 대신 조로든을 선발로 내보낸 건 정말 예상하지 못했는데 결국에는 그쪽에서 문제가 나오기는 했습니다. 리버풀은 그나마 마티비 복귀했고 이번에도 핸더슨이 센터백. 전반 2분 손흥민 선수의 골이 취소된 장면. 은돈벨레가 탈압박을 하면서 전진하다가 손흥민 선수한테 패스를 하고 손흥민 선수는 케인한테 주고 공간을 찾아 들어갑니다. 케인 역시 손흥민 선수 발밑으로 좋은 패스를 넣어주고 손흥민 선수는 본인이 슛하기 좋은 위치로 첫 터치를 가져간 이후 니어 포스트로 낮게 깔아서 마무리. 하지만 VAR 결과 은돈벨레가 손흥민 선수한테 패스를 줄 때 손흥민 선수의 위치가 오프사이드라는 판정이 내려지면서 골은 취소됐습니다. 사실 이거 VAR이 없었다면 잡아내기 힘들 만큼 간발의 차이였습니다. 그리고 경기 초반 전반 내내 토트넘의 색깔은 확실했습니다. 간결하게 빠르게 손흥민 선수를 통해 리버풀의 뒷공간을 공략했습니다. 전반 20분 손흥민 선수의 유효 슈팅 장면. 케인이 전방에서 볼을 따주고 베르바인이 손흥민 선수한테 지체 없이 공을 줍니다. 손흥민 선수는 공을 잡고 그 특유의 스피드로 슈팅까지 시도하는데 아쉽게도 알리송 정면으로 가면서 득점에는 실패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알리송의 위치가 눈에 띄더라고요. 골 취소된 장면에서 예방주사를 맞아서인지 몰라도 이번에는 니어포스트 쪽 각도를 확실하게 잡고 있는 모습이죠. 손흥민 선수라고 할지라도 속도가 붙어있는 상황에서 각도를 크게 꺾어서 파포스트로 때리는 건 쉽지 않기 때문에 알리송 선수가 그걸 바로 경기 중에 체득한 것 같습니다. 역시 알리송 선수도 참 클래스가 있는 선수다 싶었습니다. 아쉽게도 이 슈팅이 손흥민 선수의 처음이자 마지막 제대로 된 슈팅입니다. 전반 30분에 패스에 관련한 데이터가 올라오는데 단순히 수치보다는 이 내용을 분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리버풀과 토트넘의 패스 자체는 23개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는데 파이널 서드, 쉽게 말하자면 상대 진영에서 시도한 패스는 47개나 차이가 났습니다. 즉 리버풀은 패스 가운데 43%를 토트넘 진영에서 했고 토트넘이 리버풀 진영에서 패스한 건 18%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토트넘 대부분의 패스가 토트넘 진영, 즉 후방에서 이루어졌고 그만큼 후방에서 전진을 하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설상가상 32분에 케인이 눕습니다. 핸더슨과 경합 과정 이후 케인이 왼쪽 발목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장면 이전에 12분 티아고의 백태클 장면에서도 발목 쪽이 좋지 않았는데 아무래도 그 연장선인 것 같습니다. 아니 티아고 장면에서는 오른쪽 발목이고 핸더슨 장면에서는 왼쪽인데?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축구에서는 특히 이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착지 같은 상황에서는 양쪽에 동일한 힘이 분배되지 않는다면 한쪽에 과부하가 걸리면서 이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도 일단 케인 선수는 전반전 끝까지 뛰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전반 종료 직전 토트넘이 실점을 합니다. 토트넘이 라인을 내려서 수비를 하는 과정에서 자세히 살펴보면 오리에 선수가 손짓을 하면서 조로든한테 커뮤니케이션을 시도합니다. 만에 간다 막아 뭐 이런 정도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베르바인이 핸더슨 쪽으로 가고 오리에는 아마 로버트슨을 막으려고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되지 않은 건지 조로든 선수가 마네를 잡아주지 못하면서 한 번의 뒷공간이 뚫린 이후 마네가 크로스를 하고 피르미누가 가볍게 밀어 넣습니다. 그렇게 0대1로 전반전이 끝나고 토트넘은 2명이 교체가 됩니다. 라멜라와 윙크스를 투입하고 케인과 오리에 선수가 빠집니다. 케인 선수는 부상 때문이고 오리에 선수는 확실하게 나온 건 없지만 교체 이후 곧바로 경기장을 떠났다고 합니다. 이게 갈등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무리뉴 감독은 후반전에 포백으로 전술 변화를 시도합니다. 전반전을 살짝 정리하면 양팀의 기회 창출 탑3는 밀러가 3회, 베르바인이 1회, 피르미누가 1회. 리버풀의 기회 창출이 훨씬 많았고 수비적으로는 조로든 선수가 경기에서 가장 많은 수비를 해냈습니다.
후반전이 시작하자마자 46분에 토트넘이 두 번째 실점을 합니다. 측면에서 도어티 선수가 마네 터치 한 번에 진짜 너무나도 쉽게 벗겨집니다. 이후 마네가 팝포스트로 감아차는 걸 요리스가 한 번 맞기는 했는데 이후 세컨볼을 아놀드가 마무리. 그리고 곧바로 47분에 다행히 토트넘이 추격골을 넣습니다. 라멜라가 측면에 있는 베르바인에게 공을 내주고 베르바인이 박스 안으로 몰고 가다가 중앙에 비어있는 호이베르에게 내주고 호이베르는 이 앞이 열려있자 그대로 중거리 슛을 통해 득점에 성공합니다. 여기서 알리송의 위치를 보면 베르바인 쪽으로 각을 잡고 있던 탓에 약간 골대 왼쪽으로 치우쳐 있는 모습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른쪽 구석으로 가는 슛을 막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64분 토트넘의 세 번째 실점. 개인적으로 이건 참 수준 미달의 실점이었습니다. 측면에서 아놀드가 치고 올라오다가 그대로 얼리 크로스를 시도. 반대편에는 수비 숫자도 충분히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여기서 조로든 선수가 공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서 공이 마네 선수한테 가고 마네 선수가 하프발리로 마무리. 애초에 낙하 지점에서 클리어를 하든 바운드된 이후 클리어를 하든 했어야 되는데 사실 조로든 선수의 너무나도 아마추어 같은 아쉬운 실수였습니다. 그렇게 경기는 1대3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특히 케인이 빠진 이후 토트넘의 후반전은 너무나 심각했는데 오늘 경기에서 마지막으로 슈팅을 시도한 게 48분 호이베르 득점이었습니다. 이후 토트넘은 후반전에 단 한 개도 슈팅을 만들어내지 못했고 역습 위주의 공격을 펼치는 토트넘에서 공이 가지 않자 최전방에 있는 손흥민 선수는 그다지 할 수 있는 게 사실 없었습니다. 리버풀이 슈팅을 14개나 하는 동안 토트넘은 사실상 2개. 그만큼 공격수들이 갖는 기회의 차이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왜 케인을 빼고 비니시우스가 아닌 라멜라를 넣었는지, 비니시우스가 그렇게 못하는지 궁금합니다. 경기 이후 무리뉴 감독은 인터뷰에서 케인 부상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케인은 경기 중에 2번의 발목 부상이 있었다. 첫 번째는 티아고의 태클. 그런데 부상은 두 번째가 첫 번째 태클보다 심각하였다. 케인이 복귀하는데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우리 팀에는 대체 불가능한 몇몇 선수들이 있다. 그리고 개인의 수비 실책으로 인해 영향을 받은 경기였다. 그러면서 조로든에 대해서는 감싸주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매우 잘하고 있다가 실수를 해서 너무 안타까웠고 조로든은 다음 경기에도 나올 것이다. 그리고 교체 이후 경기장을 떠났다는 오리에 대해서는 전반 종료 이후 라커룸에서 동료와 싸웠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한참 어린 조로든이 같이 대들면서 싸웠을 것 같지는 않고 아무래도 항상 지적을 많이 하는 주장 요리스와 싸우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현지 팬들의 분위기를 좀 살펴보면 무리뉴를 잘라야 된다, 클럽을 망치고 있고 알리를 제껴두고 수비적인 암울한 축구를 한다, 다이어, 윙크스, 벤 데이비스, 라멜라 이런 선수들이 있는 한 토트넘은 발전할 수 없을 것이다. 누가 좀 물어봐라. 왜 케인 대신 비니시우스가 아닌 라멜라를 썼는지. 비니시우스, 베일을 냅두고 라멜라를 투입해? 모두의 예상대로 라멜라는 아무것도 못했어. 하지만 그건 무리뉴만 몰랐지. 전반적으로 수비진과 무리뉴 감독에 대한 비판이 많았고 윙크스와 라멜라 투입에 대한 비판도 많았습니다. 토트넘의 다음 경기는 2월 1일 월요일 새벽 4시 15분 브라이튼 원정입니다. 과연 케인 선수가 얼마나 부상을 당했을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부족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